오늘은 이국종 교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상황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이국종 교수님이 어째서 저렇게 되셨을까 같은 경우, 이미 뭐 많은 영상이 나와 있지만, 이건, 세계 어떤 나라나, 뭐, 한국이나 뭐 외국 어떤 선진국이나 이런 데 가리지 않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내부 고발자가 어떤 말을 꺼내기 힘든 상황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떠받들어주는, 우파분들이 떠받들어주는 미국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닌데,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국종 교수님이 원하셨던 거는 최소한 자기가 헬리콥터에 탈 때 이제 들어가는 이제 무전기라든지 기본 장비 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뭐 다르게 말하면 이제 소방관들이 원하는 거랑도 비슷해요. 최소한 인간이 지금 이국경 교수님이 이제 하루 8시간 수면 시간 이런 걸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교대 근무 같은 거 3조 2교대라도 할 수 있게. 지금 보면은 뭐 1년에 이국종 교수님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1년에 4번 집에 들어가신대요. 그런 적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1년에 4번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할 정도면 그게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쳐도, 그러면 좀 괜찮은 상황이어서도 한 달 못 채우는 정도밖에 집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한 달도 뭐야, 한 열흘? 20일? 이 정도 집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게 그분들의 기본 스케줄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야근 밤늦게 하는 것도 기본일 거고.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최소한의 유지 비용 같은 경우는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좀 모르겠어요. 사람 목숨이 제일 먼저가 되지 않는 사회나 나라가 오래 가고 좋은 나라일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의사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의사를 갈아 넣는 지금 보험 체계가 의사를 갈아 넣는 거예요. 이국정 교수님 같은 분 아니더라도 일반 외과의 정도 레지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시거든요. 원래부터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는 직업이에요, 의사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는 사람이 의사 한다고 하면 말리고, 근데 의사랑 결혼한다고 하면은 추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돈 쓸 기간이 없거든. 그런데 그런 의사들 중에서도, 하드코어한 의사들 중에서도 제일 하드코어한 분야가 이제 외상외과인 거예요. 근데 외상외과에서 힘든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정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인정 그런 것도 아니고,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으실 건데, 다만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이제 병신 취급당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자괴감이 드시는 거죠. 진짜 내가 이 꼴 보자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건가? 이런, 아주대 병원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간호사 60명 이상을 뽑기로 했던 거를 이제 20명만 뽑고, 나머지 월급, 남은 돈으로 자기들 이제 다른 간호사들 월급을 주면서, 그러면 숫자가 이제 절반 반토막이 난 건데, 사실상 이게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고, 이제 자기는 이제 죽어라 일하면서 그 꼴을 옆에서 보고 있었을 건데, 자기가 일한 게 이제 병원 제대로 된 이제 의료 시스템 구축에 쓰인 게 아니라 병원 돈 불리는 데에만 쓰이고 있는 거니, 얼마나 이제 분노가 치솟아 올랐을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심지어 뭐 병원 뭐 증축할 때 자기 이름 팔아서 증축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거 알고 있다고 하고. 저는 이제 어떤 정부를 탓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국종 교수님은 정말 순수하게 의사라는 게 느껴지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만났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선처를 부탁한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케이어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비판을 가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실무 이런 데에서 빡세게 구르시는 분들은 정치권의 이제 이득과 손익과, 그리고 뭐 어떤 정당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이게 올바른, 정치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사익을 추구하든 어떤 공익을 추구하든 간에, 원래대로면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해준 사람을 지지하고 뽑아주는 게 원래 본래의 정치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종교가 되는 거고. 근데 이국종 교수님은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이게 의료수가를 지금 한계치까지 뽑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더 쪼인다는 거는 의사들 다 죽으란 말과 다름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 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결 안 해줬던 거를 한 방에 그냥 추진력으로 그냥 불도처럼 밀어붙여가지고 해결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게 이국종 교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감사했을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잘못을 한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부탁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이국종 교수님의 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좀 답답해요. 상대의 입장이라는 걸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비판을 해도 그런 원색적인 비판이나 막 정치 역학적인 비판을 하진 않았을 텐데, 무슨 좌판이 우판이 얘기가 나와요. 문재인 케어 반대한다고 우파한 거고, 뭐 이재명 뭐 한다고 해서 좌파인 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너무 편가르기로, 그리고 또 이제 세력 구도 같은 걸로, 그리고 상대가 나쁘다로 너무 많이 가는데, 이거 좀 털어버리고, 정말 털어버리고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런 파트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방식으로 이제 나가야 해결이 보이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세력 싸움이 아니라 실무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로 나아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고, 그리고 사회 전체 분위기, 정치권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문화적인 분위기도 아직 한참 멀었지 않았나. 저는 사실 이거는 되게 사소한 거고 되게 작은 얘기지만, 제가 내부 고발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주 초등학생 애들이거든요.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다 동일한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어떤 문제나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리고 어떤 애가 이제 나쁜 짓을 하거나 했을 때 선생님께 그냥 당당하게 말을 했었어요. 뭐 그냥 정면에서, 그냥 쉬는 시간에 애들 다 보고 있는 데에서, 선생님이 있는 데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했다, 뭐 이런 걸 그냥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이코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따돌림 많이 받았고, 초중고 내내 따돌림 받았었는데, 그런데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애들 사회에서나 벌어질 것 같은, 얘가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국준 교수님한테 이제 들어가는 비판이라는 게,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일렀으니까 뭐 일남보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수준의 그런 얘기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실 이제 차갑다라고 표현하는데, 동시에 저는 유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유치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게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른과 애가 별 다르지 않고, 정치권이고 경제권이고 뭐 재계권이고 의사협회고 그런
커다란 데가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단위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 그것도 굉장히 나쁜 현상이라는 게 그대로 큰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집행되고 일어나는 모습. 그 와중에 정말 자기 소신이라는 거를 믿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받는 그 저항과 압박과 그 처절함,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저는 그런 그 좀 본질적인 회의까지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좋은 건 맞을까? 저는 이국종 교수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국종 교수님이 이제 망했다라는 말씀 쓰신 거 저는 맞다고 솔직히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참 이게 저도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결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인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긍정적이 되려면은 그 받는 대상, 특혜라고 하기도 그렇고, 혜택을 받는 대상이 올바른 대상이어야, 올바라야지만이, 최소한 착한 놈은 아니더라도 진짜 중립적이고, 최소한 얘가 정말 나쁜 놈은 아닌 정도까지는 가야 그래도 이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걸 넘어서 이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정말 저런 헌신적인 뭔가 사랑과 헌신적인 서비스와 헌신적인 치료를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인간이? 누구 하나가 저렇게 희생을 해서 이제 돌봐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저는 그런 거 다 헛지랄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많아요. 지금도 약간 회의주의적인 건데, 인간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면 사실 저는 되게 역설적으로 이국종 교수님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이국종 교수님만큼 타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최소한 남을 괴롭게는 하지 않는 정도까진 가야 된다.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황혼 이혼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가정불화 중에 가정폭력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 있어서 강해지고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 있어서 약해지는 게 태반인데, 저는 그런 게 당연하게 벌어지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눈을 감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외면하고 눈을 감는 사람들, 이국균 교수님 같은 분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지원 같은 거를 받을 자격이, 최소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나서서 막 도와주라는 건 아닌데 최소한 뒤로라도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별로 안 하시거든요. 선생님 같은 분 덕분에 뭐 우리가 진짜 살기 좋은 거다, 뭐 감사하다 이런 말보다 아마 사람 죽으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내 자식 돌려내, 내 남편 돌려내,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살면서. 그런 것도 버텼던 분이 지금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는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우리는 한 게 없죠. 정치적으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도 솔직히 말해서, 글쎄요, 저는 모든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진 않지만 분명 포퓰리즘적인 정책도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저 같으면은 사실 저런 상황 벌어졌을 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돈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상이면은 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잘라야 돼요. 내가 좌파고 문정부 찍었지만은, 문재인 찍은 사람이지만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건 근데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권도 문제고, 재계권도 문제고,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자유한국당이고, 뭐, 더불어민주당이고, 집권 세력이 바뀌어도 하나도 안 바뀐 이유는 그 핵심에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저런 극렬 내부 고발자 있죠. 정말 강력하게 내부 고발 맨날 해. 진짜 목숨 걸고 자기 재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에이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지라는 심정으로 내부에 있는 비리나 문제점을 전부 다 까발리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국중 교수님께 한 번 더 해보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 비율 몇이나 될까요? 제가 제 짧은 경험이지만 제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한 반에 40-50명에 뭐 6학년까지 있었죠. 초등학교 때. 근데 반 5개, 한 200명, 250명. 중학교 뭐 1000 몇 명 됐겠죠. 한 반에. 아니야. 한 그 학년에. 그 중에 그 학교에서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나쁜 거다. 애들이 이렇게 한다. 이런 건 나쁜 거다. 그런 거 말했을 때 반응해주는 선생님들 몇이나 있었으며, 정말 강력하게 도와준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있었으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당당했던 사람이, 그런 학생이 몇이나 있었을까? 없어요. 그 당시 저 혼자였거든요. 그런 거 말이라도 하는 사람이. 뭐 애들이 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뭐 애들이 뭐 급식 시간에 이제 질서를 안 지킨다, 뭐 이런 짜질구레한 거지만, 그 짜질구레한 거에서부터 우리는 은연중에 내일만 아니면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부정부패고 비리고 간에 일단 내 눈앞에서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으면은 절대로 끼어들지 않는, 저는 이국종 교수님 문제의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열심히 일하고 소신껏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자기 이득이 침해되니까라는 이유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 싫기 때문에 그걸 방관하는 사람들, 그 방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구조상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방관자는 없다라고 봐요. 방관자를 물론 공격해야 될 필요는 없죠. 공격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뭐 비판을 받아야 되고 엄청난 막 비난을 받아야 되고 도덕적인 그 잘못이라고 이제 욕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하지만 최소한 헌신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방관자를 도와야 되는 건 아니다. 방관자는 최소한 그런 사람들을, 그런 헌신적인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은 없다. 저는 이국종 교수님 문제의 핵심은 오히려 이국종 교수라는 분 한 분 개인으로 본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뭐 제도권으로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로 끝나겠지만, 그 내부에 어떤 인간 본성이라는 것과 엮어 본다면 사실 그냥 인간 자체가 고쳐지지 않으면 이런 사회 문제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교육 문제도 있겠고 뭐 이런데, 저는 사실 참 절망적이에요. 그런 모습 보면. 뭐랄까, 인간이 정말 뭐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부처가,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이제 부처가 돼서 이제 왕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극락에 갈 수 있다,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현실로는 부처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전 세계 그 대한민국의 10%만 됐어도
대한민국 10%가 부처나 10%가 부처나 예수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이런 꼴이 날 수 있을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권력자들 앞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휘두르며, 니들이 지금 제사장이라면서 내 아버지의 그 재단에 거의 뭐 쓰레기를 투척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느낌의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양마 새끼들, 마귀 같은 놈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 권력자들에게 이제 투쟁을 했었던 그런 것을 묘사한 이제 구문이 있거든요. 몇 장 몇 절인지 다시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그런 좀 그렇게 권력에 진짜로 자기 사익이 아니라 정말 공적인 뭐랄까, 인간 자체를 위해서, 혹은 뭐 어떤 모든 그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10%라도 됐으면, 그렇다면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저렇게 막 답도 없이 그냥 밀려나야 되는 상황이 됐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저런 그 내부 고발 같은 거 이제 당당하게 하고 앞에 나가서 하고 정말 자기 몸 부서져라 일하고 이러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의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0.1% 안 되며 전 세계로 봐도 0.1% 안 될 거예요. 0.1%라고 하면은 1000명 중에 1명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10%는 되게 많은 거예요. 10명 100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1명이라도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요, 어떤 회사, 어떤 단체라고 해도 자동으로 이제 감시가 되는 거예요. 자정작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빡빡하게 그런 거 하는 사람들 1명씩이라도 껴있으면. 근데 없어요. 왜 없느냐? 자기 이득을 강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20% 있다고 치고, 그런 걸 막는 사람들이 이제 20% 있다고 치면은 이 밸런스가 맞아요. 방관자도 이제 한 60%가 되는 거죠. 방관자 60, 그 나쁜 놈 20, 내부 고발자 같은 그 내부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소신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이 20, 이렇게 된다면, 그런다면 정말 할만할 건데, 근데 현실은 어떠냐? 방관자도 아니에요.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강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20% 정도 되고, 방관자가 60% 정도 되고, 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무섭고 두려워서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한 19.99% 정도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19.9분 넘어가면 그냥 19%로 하자. 그러면은 나머지 한 명 1%가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과적으로 무리생물이어서 그런지, 무리를 짓는 사회적인 생명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 내에서도 사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세력, 그리고 라인, 이런 거를 제일 먼저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국정 교수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뭐 의료계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회 전체의 현상적인 문제인 건데, 이거를 너무 작게 보면은 이게 본질에서 벗어난다. 저는 이게 진중권 교수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비판들하고도 겹친다고 보고요. 진 교수님이 했던 말들이 전부 다 올바른 건 아니더라도 기본 스탠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이 이제 좀 교조적이 되고 있고 종교화가 돼 있다. 이건 맞잖아. 근데 이런 것조차도 넌 틀렸어가 나와요. 그리고 뭐 우파로 전향했니 이런 말이 나와. 저는 그 우파로 전향했니라는 말도 비슷하다고 봐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정책적 지향점이 있는데, 그 정책적 지향점 싹 다 무너뜨리고 자기 편 까면 그게 곧 내 적이니까, 좌파라고 하는 그 문정부 지지자들, 그리고 뭐 대깨문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그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내 적이다.
내 적으로 지정한 애들은 자한당 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대깨문, 뭐 태극기 부대, 일배충 이런 애들이다.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내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 그리고 지금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보지 않아요. 정확히는 그 나한테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가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거의 기준이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지지하는 세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괴리감이 엄청 커지는 거죠. 정말 정책적인 걸로만 보면은 이국준 교수님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냥 의사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냥 외과 파하겠지.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그냥 좌파예요. 리버럴 좌파, 생짜 좌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주의적인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이제 아예 그냥 일단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에 근데 전체주의적이지 않은 정당이나 세력이 뭐 몇 개나 된다고. 일단 좌우는 무조건 민평당도 마찬가지잖아. 정의당은 뭐 메갈리아 사태에서 그 보여줄 거 다 보여줬죠. 녹색당은 뭐 메갈들의 둥지? 뭐 그 정도 수준이고. 이국준 교수님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거, 우리 애들의 모습은 뭐냐면, 이국준 교수님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했을 때, 그때 이국준 교수님께 이제 정치적인 내용으로 그분을 비판했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성향이 전체주의적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이국준 교수님이 지금 내려와서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상황, 아주대 병원에 이제 비리 내용, 간호사를 60명을 뽑아야 되는 돈으로 20명만 뽑고서 퉁쳤던 그 내용에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이제 기득권층의 이제 부정부야 비리라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국준 교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의사 집단이나 병원에서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됐던 거, 분명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감는 현상에 대해서는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를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냥 인간은 이대로 갈 거예요. 이거는 좌우 나라를 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향점이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내부 고발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다.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될까? 잘 안 된다고 봐요. 내부 고발자는 언제나 배신자인 거예요. 공적으로 나쁜 일이지만 자기가 속한 집단에 있어서는 좋은 일을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미국이든 어디든 똑같은 거죠. 이거 못 바꾸면은 인간 세상은 언제나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없다면 이국종 교수님 같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국종 교수님의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망하신 거 맞아요. 왜냐면 도울 가치가 없는 놈들을 도왔거든.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의 행적이 삽질이 아닌 세상이 그래서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